네, 여러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절규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통하고 절통하고 그런 거지요. 이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잘랐는데 우리 형님, 내 동생이 바로 그 꼬리였다.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잘랐다. 함께 처벌받은 것도 아니고 그 몸통이 해당되는 그 윗분, 그분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빠져나가서 없고 오히려 영광의 길을 코앞에 둔 듯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 동생만 모든 걸 뒤집어 썼다. 사방이 깜깜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그 누구도 자신이 혼자 짊어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 나누어질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구명 요청마저 거절당한 그런 상황 이런 거죠. 김문기 처장은 2015년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1팀장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2팀에서 그걸 주무를 하다가 1팀으로 바꿨다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김문기 팀장이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이번에 숨진 이제 김문기 처장 입장에서 본다면 네 가지 사각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고소 고발을 빙자해서 검찰은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이 고발받은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다 이제 별도로 김문기 씨를 뭐 참고인 상태라고는 하지만 거의 뭐 피고인 가깝게 피의자 가깝게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더더욱 그 김문기 씨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 자신이 몸담았던 직장의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 직장에서 김문기 씨를 감싸고 그래 김 차장 사정 우리가 알지. 그때는 다 그랬잖아. 우리가 몰라주면 누가 알겠어. 이러한 그 위로와 감싸 안음은커녕 중징계를 하고 당신 곧 형사고발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성남시가 입은 손해가 1,800억 정도 되는데 그 1,800억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하고 당신한테 그 돈을 물어내라고 그렇게 고발 조치를 할 거야. 이제 이런 겁니다. 유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을 윗사람들이 아무도 지으려 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제 친동생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결국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 정민용 변호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정민용 변호사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장동 사업을 같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비공개 자료인 민간 사업자 평가 배점표를 열람하게 해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징계 사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문기 씨의 유족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은 김문기 처장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에게 그걸 보여줬을 때 뭐 둘이만 은밀한 밀실에 가서 무슨 검은 거래를 주고받으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여줬다. 정민용 변호사도 직전까지 이 일에 함께했던 동료였기 때문에 보여주는 건 뭐 어때?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를 한다 그러면서 누군가 떠들썩하게, 우리가 흔히 이런 걸 희생양이라고 그러죠. 희생양.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누구 한 사람은 잘라야 되지 않겠어? 그럼 누구야? 유동규는 이미 구속 수감돼 있고 유한기는 포천에 가 있었는데 당시 유한기 개발본부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유한기는 뭐 이미 고인이 됐으니, 그리고 유한기는 사실은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떠난 사람입니다. 저 포천 도계공 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으니까 김문기 개발사업 1차장, 2차장, 3차장 있는데 김문기 개발사업 1차장. 당신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런 결론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에서 마지막에 결정이 내려진 것 같고, 뭐 그걸 나중에 또 의결 과정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이제 뭐 감사실에서 그런 사전 통보가 갔다는 것 자체로 이미 김문기 씨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터지면 원통절통한 그런 유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그 누군가는 혼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영원한 침묵 속으로 잠겨버렸다. 나를 구속수감시키고 나를 징역형을 살릴 수도 있는 유일한 증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고인이 되어버렸다 했을 때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